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댓 보장 설계 시간인데요. 이번 차시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보장 설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개념적 정의와 그 다음에 재무 설계라고 하는 총체적 큰 틀 안에서 보장 설계가 위치하고 있는 중요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설계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이후 차시서부터 보장 분석, 더불어서 보장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효과적인 가장 완벽한 보장 설계의 제안들이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보장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보장 설계 개념부터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먼저 집 짓는 것을 통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녀들한테 집을 한번 그려봐. 도화지에다가 집을 한번 그려볼래? 라고 주문을 했더니요. 저희 어린 자녀들이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지붕부터 그리더라고요. 자, 지붕부터 그리고 나서 기둥을 그린 다음에 창문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밑바닥면에 선분 하나 그으면서 집을 완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집을 지을 때는요, 거의 한결같이 지붕부터 짓는 것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집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가능하지 못한 일이죠.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땅부터 파게 돼서 기초공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초공사가 완전히 다져지게 된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얹히게 되는 그런 순서들을 통해서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완성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집이 튼튼한 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초공사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 자체를 재무설계라고 표현을 한다면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는 보장설계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보장설계, 즉 위험관리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내 생애의 재무적 이벤트들을 얼마만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재무설계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 설계라는 데 있어서는 벽으로 비유를 하고 목적자금을 설계하는 것을 비유할 때는 기둥으로 비유를 하고 상속증여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비유 드는 것을 다락방으로 비유를 합니다. 지붕은 은퇴 설계, 인생의 가장 종착점에서 완성을 해야 될 것이 은퇴 설계라고 본다면 지붕이 맨 나중에 얹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붕 설계가 곧 은퇴 설계로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습 속에서 가장 근거되는 기초공사, 보장 설계에 대해서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각종의 이벤트 자금들을 만들게 돼 있는데요. 단기 자금, 중기 자금, 장기 자금이라는 걸 만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합리적인 합당한 금융상품이나 솔루션들을 통해서 인생에 목적하고 있는 목적 자금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 속에서 실천 단계에서 만약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적 위험으로서 사망, 질병 혹은 재해상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이러한 재무적 이벤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망, 질병, 재해상해와 같은 이런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 설계에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장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위험 관리를 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때 사망 보장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진단비, 주요 3대 진단비라고 하는 질병과 관련된 그러한 보장 금액들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수술비나 입원비와 같은 이러한 보장의 내용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맞춰져야 되는지 고객의 개인적인 성향과 니즈에 따라서 맞춤 형태로 설계 제안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장 설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장 설계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군들을 분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위험은 4가지의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위험 회피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 축소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 이전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위험 부담이라고 하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생애에는 위험들이 발생하는데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4개의 군 중에 위험에 해당되는, 관리하는 해당되는 한 부분을 우리는 보험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에 이전을 시키게 됩니다. 먼저 위험 회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위험한 지역에 가지 않는 것을 위험 회피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어떠한 특정 지역에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위험 회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위험 축소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운전하시게 될 때 안전벨트를 매시죠. 그 안전벨트를 맨다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양, 사고의 크기들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은 위험 축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험 자체를 끌어안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를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이런 감기는요, 크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열을 내고 끙끙 앓고 있다가 좀 참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위험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애에는요, 많은 위험들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도의 암이 걸려서 많은 치료비를 발생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활동 불능 장애 상태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 비용들이 발생하는 매우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위험 회피는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위험 축소도 자발적으로 위험 관리하는 주체가 할 수 있는 실천적 행동입니다. 위험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위험 이전과 관련된 이 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해서 위험 자체를 이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보장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중에 감당하기 힘든 이런 위험군들을 보험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일련의 설계 과정, 이런 것을 우리는 보장 설계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객과 컨설팅하는 단계에서 보장 설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위험 관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이유로 위험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고객들과 컨설팅하는 단계에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하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험 직종에 있는 만약에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객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즉 상해 위험, 재해 위험 같은 것들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죠.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그 위험이 치명적이냐, 중요한 위험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위험이냐, 크게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서 치명적 큰 위험일수록 하나씩 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위험의 평가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 위험 관리 방법 자체를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네 번째 단계에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계획된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실행은 구체적인 보험 상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계획들이 실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나서 지속적인 위험 관리에 대한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피드백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여섯 번째 단계에서 위험의 모니터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보장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최적의 맞춤형 설계 제안이 들어가기까지 이러한 위험 자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을 우리는 보장 설계의 큰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생애에는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재무설계적 관점에서 보장설계가 갖고 있는 중요도를 한번 따져본다고 미리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목적 자금들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대여섯 가지의 목적 자금들이 있죠. 자, 결혼 자금이라든가 주택 마련 자금이라든가 자녀 교육 자금, 노후 의료비 자금, 노후 생활비 자금, 그 다음에 비상예비 자금 같은 것들이 우리 생애에 반드시 구축하고 만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재원들입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재원을 만들기까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만약 사망한다면, 내가 만약 큰 위험에 닥치는 질병이 걸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앞전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자금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위 위험 관리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보장 설계라고 하는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보장 설계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될 때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보험의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손해보험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포괄적으로 우리 인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솔루션들이 제공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생명보험의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적 위험이라고 하는 사망, 질병, 재해와 같은 것들을 즉 신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커버하는 것이 즉 관리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적 위험만이 우리 생에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될 이유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제일 재산 1 목록이라고 하는 내 집,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로 소실돼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의 영역을 통해서 재산적 위험을 커버할 수 있고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장 설계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생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하고 또 사후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솔루션으로서의 보장 설계 개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보장 설계의 기초적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 이후서부터는 보장 설계를 하기 위한 보장 분석과 보장 리모델링을 하나씩 쪼개서 이번 차시 이후서부터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